귀의 건강을 위해서 네.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래요. 질문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원사님부터 네. 시작하겠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그건 어떤 노래예요? 몰라. 내가 지금 작곡했어. 네. 그러면 그냥 야외 나가면 막 콧물, 막 눈물 막 이렇게 알러지.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 귀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막 이거 면목으로 이렇게 음. 그리고 막 여기서 무슨 날파리가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야외에서 앵앵 그러니까 막 계속 이걸 파고 맞아. 그리고 또 항상 뭐 이건 사우나를 가든 목욕탕 가든 어딜 가도 그 뭐 귀 이거 있는 다 면봉이 이건 다 있죠. 비치가 다 돼 있는 네, 거잖아요. 시원하다고 그러니까 일단 딱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일단 이거는 하는 거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깁하고 이러는 게 우리 이 귀에 아무런 그 이상이 없는 건지 오 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일단 이제 귀를 파는 것 자체가 병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귀가 가렵다는 것 자체가 병이에요, 사실. 아, 그래요? 예, 가려운 거 이제 기본적으로 피부가 건강한 사람은 가려울 리가 없거든요. 보통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면 많이 가려운데 이제 건조해지는 병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알러지성 피부염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봄철에는 더 가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병들을 치료해 주는 게 중요하고 이게 결국 웨이도라고 하는 것도 피부로 이루어져 있고 피부는 기본적으로 1차 방어막이거든요. 네. 우리가 긁는다고 하는 건 1차 방어막을 깨트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중요한 팁은 긁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너무 가려울 때는 네. 뭐 연고보다는 로션을 면봉에 붙여서? 아주 잘 발라지는 로션 있잖아요. 네. 그 로션을 이제 좀 발라주시면 훨씬 덜 가렵습니다. 우리가 피부 가려울 때 로션 바르면 덜 가려운 것처럼 네. 연고제 말고 연고제는 이제 피부가 더 이제 새살이 돋으면 얇아질 어떡하려고 수가 그래요? 있거든요. 네. 귓구멍이 또 막히겠구만. 아니 무슨 우리가 뭐 피부 이런 데는 사실 노출되고 뭐 이래서 건조할 수 있고 또 매일 샤워를 하다 보니까 건조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귀 속이잖아요 이거는. 귀 속도 건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부의 연장이니까. 피부의 연장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실 하나님이 이제 그 귀를 만드실 때 귀가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 바깥쪽은 가렵지만 그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매우 아프거든요. 그 매우 아픈 거는 고막이나 이런 그 듣는 기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각을 매우 발달시켜 놓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긁지 않는 것도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인 거죠. 피나 썼거든요. 그냥 더 듣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피나는 거 큰일 나. 대개는 그냥 이제 놔두셔도 되게 좋아지지만 잘못하면 어쨌든 그 안쪽으로 균이 침범하게 되고 아까도 면봉 얘기하지만 면봉이 이제 일회용 면봉을 쓰셔야 되거든요. 면봉으로.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다 이게 여러 사람들이 쓰는 이런 면봉들을 쓰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균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나고 그다음에 그 상처 안으로 균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뇌로도 염증이 퍼질 수도 있는 김은구 씨가 지금까지 살아계신 게 좀 더 용한 건데요. 흡연이 우리 몸에 안 좋잖아요. 그렇죠. 안 좋죠. 근데 흡연이 여러분 청력에도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요? 어떻게 흡연이 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담배가 일로 들어가면 니코틴이 이 장이나 폐, 신장 이쪽을 위를 망치는 거지. 여기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디서 보니까 그 흡연이 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서 대규모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 리서치를 해봤더니 네. 흡연을 하는 사람들의 난청률이 1.69배가 높더라. 그게 이제 또 특징이 고주파, 그러니까 소프라노 소리에 난청의 율이 더 높더라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담배를 속으로 먹는데 귀로 먹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게 이제 담배 흡연을 하게 되면 니코틴이 우리가 혈류량을 감소시키잖아요. 혈관을 수축시켜서. 그래서 우리 이제 귀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니코틴 자체가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청력에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난청률이 높아진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담배를 피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 있는 분들은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시끄러운 곳에서 일을 하면서 담배를 많이 필수록 난청의 확률들은 2배, 3배 이상 올라가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그 옛날 무슨 있습니다. 디스코텍의 DJ들 그래. 그 시끄러운 데서 담배 피우면서 일했는데 맞아. 그분들은 거의 지금 귀가 다 멀었겠네요. 예. 큰일이에요. 아, 예. 그렇군요. 안 좋은 잠깐만 거네요. 다니셔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잠깐만 다녔습니다. 네. 정신 빨리 차린 거 네. 형. 아, 정신 우리 빨리 전성희 차린 거죠. 선생님께 큰일 날 또 뻔했네.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근데 네. 저도 요새 애들이 저희 집 애들이요. 엄마 왜 이렇게 자꾸 대묻냐고 그러고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TV도 크게 틀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도 나이 먹어봐.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러고 마는데 사실은 이 노인성 이 난청 이거는 치료가 불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제가 엊그제도 가족 모임을 했는데 우리 바로 위 소녀 오빠도 이걸 보청기를 끼고 있고 사촌 오빠도 보청기를 끼고 있고 그러니까 눈빛이 되게 쓸쓸한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말씀도 굉장히 적어졌고 그러니까 어메 늙는 것도 억울한데 저건 너무 슬프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선생님 못 고쳐요? 노인성 난청? 요즘은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지 않고요. 노화성 난청이라는 텀으로 바뀌었어요. 노화성. 노화로 인한 난청인 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난청이 시작될 때 좀 빨리 조기 재활하는 게 일단 중요한데요. 조기 재활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청기라는 게 있고 보청기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귀에 꽂는 형태도 있지만 보청기를 중이내에다가 이식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되면 이제 바깥에 들려주는 게 아니라 고막 더 안쪽으로 이식을 하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죠. 이제 그런 수술도 있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노화성 난청이 진행된 경우에는 인공와우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인공와우 수술은 달팽이관 안으로 바로 정극을 꽂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어떤 난청이 진행되거나 했을 때 치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수술적으로도 치료가 되는 병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요새 친구들 다 거의 다 이어폰을 쓰잖아요. 근데 이어폰이 귀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대신 헤드폰은 또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 이어폰 대신 정말 이렇게 귀에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쓰는 헤드폰이 귀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나은지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요.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만약에 같은 볼륨이라면 이어폰 자체가 조금 더 고막에 가깝기 때문에 더 난청을 잘 유발할 거라는 논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지만 사실 헤드폰을 꼈다 하더라도 내가 강한 소리를 듣는다면 똑같이 나쁜 거는 사실이고요. 이어폰이든 헤드폰이든 둘 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더 맞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너무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이어폰을 꼽고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SNS를 보는 게 일상이 되어가지고 네네. 아마도 좀 시간이 흐르면 더 난청 환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학회나 의사들의 어린 걱정입니다. 친구들도 좀 난청 환자 많죠. 네, 많죠. 좀 유행 같아요. 그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그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예배 중간에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웬 권사님 두 분이 예배 드리시다 말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일어나서 뒤로 나가시더래요. 왜 왜? 그 나가니까 중간에서 권사님 왜 나가냐고 집사님들이 이렇게 잡으니까 아니 담임 목사님이 지금 다 함께 뒤로 갑시다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를 예. 야, 그리고 어떻게 두 분이 함께 들으셨네. 그러니까 한 분이 한 분을 데리고 나간 거지. 나가자고. 예. 목사님이 뒤로 가래잖아. 그래갖고 그래.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나가신 거지. 근데 큰일입니다. 예, 이런 얘기가 이제 전해지는 거는 그만큼 전달이 네. 잘 안 되는 건데 우리 최재열 원장님은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니까 예, 아무래도 어르신들도 많이 계셔서 지금 같은 이런 상황들이 가끔 나올 수도 있겠어요. 뭐 많은 분들이 제 말을 잘 못 들으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의사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메모판 같은 거 하나를 가끔 준비를 합니다. 아. 이렇게 대화가 안 되시는 분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피 검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염증 수치가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같이 끄떡끄떡. 아. 이게
되게 큰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분들은 평소에 어떠신지요? 이렇게 대하면 조금 더 우울감을 많이 느끼시는 편인지요? 그렇죠. 어떤지 이제 궁금하네요. 한 방에 이제 요즘에 6인실도 있고 4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고 한데 저는 일부러 6인실을 많이 권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대화를 하고 같이 대화를 서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서로 이제 상호작용이 있으니까 이제 괜찮으신데 이런 분들은 한 방에 있으면 또 주변 분들이 곤란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그 한 방에 있으면 보통 가장 기가 센 분이 리모컨을 잡으시고 리모컨. 이분이 난청이 있으면 계속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잠을 못 자겠다. 또 난청이 있으면 또 이렇게 밤낮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또 새벽에 눈을 떠서 또 TV 이제 뉴스를 본다고 이제 백설기 보려고 이렇게 막 올리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또 다른 분들이 깨시고 이런 네.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난청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 서로 방을 조절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기술입니다. 난청에 따라서. 네. 아니, 목사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설교 잘 해놓으셨는데 전혀 딴 얘기 들으신 성도님들도. 아이고, 예, 그런 경우 많이 있고요. 그래요? 아주 독특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어떤 그 연세가 조금 드신 분인데 여 집사님이셨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신용협동조합에서 자기가 돈을 좀 빌려야 되는데 보증을 써달라는 거예요. 갑자기요? 네, 그래서 제가 왜 보증을 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 얘기가 목사님이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까이 이사 왔는데 돈이 지금 4천만 원인가 모자라니까 그 신용협동조합에서 돈을 빌리라니까 목사님 보증 써주세요 이거예요. 저는 교회 가까이 오라는 적이 없거든요. 무슨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는 주께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그랬더니 교회 가까이 오라고 교회 그러더라고. 가까이 이사 와서 저기 봉천동에 가서 살다가 동대문에 왔거든요. 아이고 잘 들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 교회 가까이 와서 좋긴 한데 그렇게 엉뚱하게 듣고 저를 좀 괴롭혔어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